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Is Neurofeedback in the Treatment of Adults with Binge Eating Disorder, a Randomized Controlled Pilot Study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2년에 뉴로테라퓨틱스라는 저널에 게재되었고,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6.9로 클리니컬 뉴럴로지 분야에서 상위 7.5%에 해당되는 저널입니다. 제가 해당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이런 비만과 뇌파 관련된 연구들을 한참 찾아보다가 식이 습관에 장애가 있는, 폭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뉴로 피드백을 통해서 이 폭식 장애를 좀 치료하고자 한 연구가 있어서 이 주제가 재밌기도 해서 한번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의 인트로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단에서는 폭식 장애인 빈지 이팅 디소더라는 BED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 BED는 객관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면서 식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증상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BED가 뇌파 활동 변화가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져서 이지 뉴로피드백이 새로운 이 BED의 치료 접근법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 내용에 따라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이지 뉴로피드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BED의 경우에는 휴식 상태와 음식 자극 제시 중에 이 베타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 연구들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러한 뇌파의 매개 변수들을 활용해서 이지 뉴로 피드백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대부분 비임상 연구에서 이런 섭식 장애 관련 행동 치료에 있어서 이지 뉴로 피드백의 성능을 평가한 선행 연구들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런 섭식 장애 관련 뉴로 피드백 선행 연구들이 존재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집단에서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이 BED 치료에는 인지 기능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뇌파 EEG 뉴로 피드백은 이 ADHD와 중독 치료에서도 충동성 등을 개선한 결과들이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해당 연구의 목적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BED를 대상으로 베타 감소를 목표로 하는 이런 음식 자극에 특화된 패러다임을 활용을 하고, 또 ADHD 치료에서 잘 확립되어서 많이 쓰이고 있는 이 느린 피질 전이 훈련이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는 슬로우 코티컬 포텐셜인 SCP의 그 훈련을 함께 활용을 해서 BED의 객관적인 폭식증 이 에피소드와 전반적인 억제나 충동성 등을 포함한 이런 실행 기능 등을 개선을 할 수 있는 뉴로 피드백의 치료의 잠재력을 확인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38명의 BED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모든 피험자는 18에서 60세의 연령을 가지고 있었고, BMI의 경우 25 이상 45 미만의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BED 풀 신드롬이라고 해서 BED 진단을 할 때 이 전문가가 BED로 진단을 한 사람, 그리고 아래에 있는 BED of low frequency and limited duration 같은 경우에는 BED의 기준은 충족을 하지만 이 빈도나 기간이 좀 부족한 경우에 이렇게 저빈도 단기간 BED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빈도 단기간 BED로 이제 진단된 2명, 그렇게 해서 총 38명이 실험에 참가하였고, 무작위로 19명씩 푸드 스페시픽 뉴로 피드백과 이 제너럴 SCP 뉴로 피드백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 뉴로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총 한 피험자당 10번이 진행됐는데, 이 10번 중에 6주 동안 10번 진행됐는데, 처음 4주 동안은 일주일에 2번씩, 그리고 마지막에 5주랑 6주에는 일주일에 1번씩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이건 제가 이제 임의로 좀 그림을 만들어 본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 6주 동안의 뉴로 피드백 기간이 존재하는데 이 전에 6주 동안을 웨이팅 피어리어드라고 해서 6주 동안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뉴로 피드백을 6주 동안 10번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3달 동안 팔로우업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뭐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그 좀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식습관 관련된 심리 지표들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심리 지표들이 있고 그리고 체중과 관련된 BMI나 이 허리 엉덩이 둘레 비율 그리고 아래쪽에는 뭐 실행 기능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뇌파의 변화들을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 웨이팅 기간 가장 먼저 웨이팅 기간을 시작할 때를 베이스라인으로 두고 그 다음에 웨이팅 기간이 끝나고 뉴로 피드백 전에 프리 트리트먼트 그리고 뉴로 피드백이 끝난 직후에 포스트 트리트먼트 그리고 팔로우업 3달이 끝난 이후에 팔로우업이라고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지표들을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뉴로 피드백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드 스페시픽 이지 뉴로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를 타겟으로 해서 하이 베타 액티비티를 낮추고 그리고 세타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전극은 뭐 프론탈 센트럴 영역에 있는 4개의 채널을 활용을 했고 레퍼런스는 마스토이드를 활용을 했고 샘플링 레이트는 256Hz로 레코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베타랑 세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폼을 활용을 했고 그리고 전처리로는 뭐 밴드패스 필터랑 EOG 제거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트라이얼은 총 11개 트라이얼을 사용을 했고 트랜스퍼 트라이얼을 따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뒤쪽 페이지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트랜스퍼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을 주지 않고 그냥 피험자가 수행을 하는 트라이얼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 노란색 선이 그냥 기준이고 이 뒤쪽에 있는 이 파란색 하늘색 바가 이제 피험자의 베타 그리고 세타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화살표 나와 있는 것처럼 베타는 내려야 되고 세타는 올려야 되는 그런 디렉션을 주는 것이고 가장 오른쪽에는 그냥 텐션 그 긴장감에 대한 거라서 뭐 정확하게 그 논문에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았는데 뭔가 긴장도를 좀 낮추려고 같이 여기 표시를 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선 3분의 베이스라인을 통해서 적응을 한 다음에 그리고 120초 동안의 피드백 그리고 30초 동안의 120초 동안의 피드백을 먼저 하고 그리고 30초 동안 음식 자극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120초 동안 또 피드백을 하는 그래서 여기 음식 사진 보고 다시 피드백해서 훈련 진행하는 게 하나의 트라이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트라이얼이 총 11번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너럴 뉴로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슬로우 코티컬 포텐셜이라고 해서 SCP를 트레이닝하는 거고 SCP를 조절하는 훈련이고 이때는 CZ 채널 하나만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FFT를 사용한 거 그리고 전처리로 밴드패스 필터랑 EOG를 활용을 한 것은 동일하고 이때는 총 120개 트라이얼 중에 20%의 양을 트랜스퍼 트라이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에서는 2초의 베이스라인 이후에 8초의 피드백 그리고 2초 베이스라인 뒤에 8초 피드백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이 됐고 이때 그 트랜스퍼 트라이얼을 굳이 사용한 이유를 확인해 보면 그냥 실제 일상생활 중에는 이렇게 피드백이 없을 테니까 그렇게 피드백이 없을 때도 스스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트랜스퍼 트라이얼을 추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게 빈지 이팅 에피소드라고 해서 이
OBE 뭐 S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폭식을 한 횟수가 몇 번 되냐 라는 지표로 몇 번이냐라는 지표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은 이 베이스라인 대비, 그러니까 여기 진한 거의 경우에는 이 프리 트리트먼트랑 베이스라인 때의 차이, 그리고 이 연한 회색의 경우에는 그 피드백이 다 끝난 포스트 트리트먼트 때랑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폭식 횟수가 얼마나 줄었냐를 나타내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 그 피드백 이후에 그 폭식을 한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푸드 스페시픽 패러다임이든 제너럴 패러다임이든 상관없이 이 뉴로 피드백을 하고 난 경우에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폭식 횟수가 줄었다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베이스라인, 프리 트리트먼트, 포스트 트리트먼트, 그리고 3개월 팔로우업 기간에 각각 특정한 그런 식습관, 그리고 심리, 행동적 지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봤을 때, 먼저 첫 번째 표에는 집단별로, 그러니까 푸드 스페시픽 뉴로 피드백 한 집단이랑 제너럴 뉴로 피드백 한 집단별로 베이스라인 대비의 변화량을 정리한 표입니다. 여기서는 델타 값이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개선 여부가 좀 달라지고 지표마다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나와 있는 폭식 에피소드 수나 식탐, 섭식장애, 정신병리 같은 그런 임상 지표들은 델타가 음수일수록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 결과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폭식 에피소드 수의 경우에는 여기 푸드 스페시픽이든 제너럴이든 거의 한 2회 정도 이상 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3개월 추적 시점에서도 그 효과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탐 점수에서도 역시 두 집단 다 모두 큰 폭으로 이렇게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3개월 시점에서는 더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체중이나 BMI 같은 신체 지표는 큰 변화는 없었는데, 아마 단기간 한 3개월 정도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어서 큰 변화는 없었을 것으로 유추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표 1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뉴로 피드백 종류에 관계없이 두 집단 모두에서 이런 임상적인 지표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는 이 단순한 그 변화량뿐만 아니라 어떻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한 거고, 그리고 시간 그룹에 따라서 어떤 그 통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것이고, 결과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폭식 에피소드 수 같은 것은 이 시간에 대한 효과가 유의미해서 두 그룹 모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폭식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그치만 그 두 그룹 간에 이렇게 그룹에서는 통계차가 안 났기 때문에 푸드 스페시픽 그룹이랑 제너럴 그룹 간의 차이는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식탐 점수 같은 경우에도 시간적인 효과가 매우 크게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그룹에 상관없이 이 참여자들의 식탐이 전반적으로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섭식장애, 정신병리 같은 지표 역시도 시간에서는 낮지만 그룹에서 낮지 않아서, 확실히 시간에 따라서 그룹의 뉴로 피드백 종류에 관계없이 이 섭식장애의 정신병리가 개선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의사결정 능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기 3개월 추적 시점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 나타났었는데 그래서 시간에 따른 이런 통계차가 크게 나타났고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나와 있는 인지적 유연성 여기 코그니티브 플렉서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집단 시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했는데 푸드 스페시픽 집단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유연성이 개선이 되었지만 제너럴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요약을 하자면 대부분의 이런 임상 지표들은 두 그룹, 그러니까 뉴로 피드백 종류에 관계없이 대부분 개선이 되었지만 이 인지적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푸드 스페시픽 뉴로 피드백을 했을 때 유의미하게 향상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을 공부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일단 사실 뉴로 피드백의 실생활에서의 접목을 생각을 한다면 최대한 적은 뇌파 전극수를 사용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사실 이건 거의 파일럿 연구고 기본적인 단계이다 보니까 뇌파 전극수를 뭐 4개, 1개보다 좀 더 많이 써서 확실한 좀 양상을 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만약에 후속 연구에서는 그런 음식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는 그런 스투룹 테스트나 고노고 테스트를 그 음식 사진으로 하는 그런 테스트들을 같이 활용을 한다면 뭔가 좀 더 이런 음식과 관련된 억제에 대한 그런 해석을 좀 더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